당시에 그 파리 청년 비엔날레라든지 뭐 베니스 비엔날레라든지 상파울로 비엔날레라든지 카뉴 국제 회화라든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작가들에게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하는 미술이라는 것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뭔가 그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건데, 근데 어떤 그 동시대 미술 사조에 이렇게 그 같이 간다면 뭐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해외에 점점 나갈수록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했을 테고, 그런 것이 이제 귀국해서는 이런 작업을 해야겠구나, 이런 것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껴지고,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단색화로 나오게 되지 않았나.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대적인 분위기 또는 작가들이 내가 서양의 작가와는 달라야 되겠다는 어떤 자존적인 기본적인 물음, 이런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단색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적이다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. 한국적이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적이 뭘까? 한국의 이 현대 미술에 나타나는 소위 이 단색파 또는 백색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가 그걸 정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자에 의해서 인정이 된, 타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타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갈무리가 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단색파라고 하는 것이 그 나카라 유스키가 이야기했듯이 세계의 개념이 아닌,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정서 또는 어떤 정신 세계 이런 거하고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탁견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사실 우리도 한국 현대 미술 속에 그런 어떤 단색이라고 하는 또 백색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데는 없는 이 특징적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소위 현대 미술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어떤 정서라고 하는 것, 우리의 어떤 고유한 것, 아이덴티티라는 건 그런 어떤 정체성을 발현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, 그런 의미에서 단색파 운동이라고 하는, 운동이라도 붙이기 좋죠. 또 단색파 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문화적 DNA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한국 사람에 있어서.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. 그거는 2000년대, 지금 2012년대에 있어서도 젊은 작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료는 뭐 풍부하진 않아요. 왜냐면 이 원자재가 천연 자원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있는 재료를 아주 그 완성도 높게, 아주 밀도 있게, 아주 밑바닥까지 이렇게 그 추구해 나가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주 초초하지만은 또 정감 있게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데, 그건 뭐 단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1970년대 한국 단색화 같은 경우 국가적, 그러니까 한국적 미의 표상 기호인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러므로 그것에 관해 전시를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부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.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죠. 그 생각해 볼 지점은 뭐냐면 1970년대를 바라보는 오늘의 시각으로서 이 전시가 진행이 된다면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시각이 배제되고 1970년대를 단순하게 그 2000년대 초반까지 가속화되었던 정체성 담론에 이끌려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, 그런 시각만을 한국적 기호야라고 하는 부분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21세기 오늘의 한국미의 정체는 어떤 것일까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.